자기야, 드디어 우리 집에 인사 가네? 자기랑 우리 가족이랑 진짜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 동생하고도 잘 지내야지. 동생? 무슨 동생? 아, 내가 얘기한 적 없나? 나 여동생 있잖아. 몰랐어? 여동생? 오빠한테 여동생이 있다고? 그걸 왜 이제 말해? 내가 말한 적 없어? 이상하네. 나는 말한 줄 알았지, 당연히. 말했으면 내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잖아. 나는 그래서 이때까지 오빠 외동인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내가 분명 말했을 텐데 언젠가. 못 들었다니까. 사진조차도 본 적 없어. 몇 살인데? 나이도 몰라. 어떻게 1년 사귀면서 한 번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있어? 나이는 나보다 18살 어려. 그래서 이야기할 일이 많이 없었나 보다. 뭐? 18살? 그럼 중학생이야? 완전 늦둥이네? 그렇지 뭐.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완전 사랑받아. 나도 엄청 예뻐하고 있고. 뭐야? 나는 당연히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는 신우이일 줄 알고 좀 긴장했는데. 그렇게 어리면 진짜 귀엽겠다. 이제 막 초등학생 티 벗었을 거 아냐? 그치? 귀엽긴 해 진짜.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야. 애가 애교도 많고 부침성도 좋은 성격이거든. 갑자기 기대가 되네. 오빠한테 그렇게 어린 동생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공감대나 생활 패턴이 달라서 이야기할 일이 많이 없긴 해. 그래도 둘이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걱정 마. 내가 또 중학생들 가르쳐 봤잖아. 애들이 나 좋아해. 그럼 다행이고. 아마 우리 부모님보다는 예나한테 잘해주면 다들 좋아하실 거야. 좋은 팁이네. 참고할게. 엄마, 아빠, 전화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렴. 어쩜 이렇게 참하게 생겼을까? 아주 웃는 얼굴이네. 보기가 좋아. 어머,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 이쪽이 아가씨? 예, 뭐하니? 새언니 되실 분인데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애가 많이 어리지? 네, 완전 늦둥이시네요. 어머님이 나으실 때 고생 많으셨겠어요. 고생은 뭘?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엔 애 태어날 때 별 난리도 아니긴 했었지. 아유, 그래도 지금은 애가 있어서 살아. 저 칙칙한 아들놈만 낳고 살았을 생각하면 가끔 눈앞이 깜깜하긴 해. 그러니까 말이야. 자식 다 키우고 나면 우울증 걸리는 부모들이 다반사라던데 우리 애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애가 어리니까 아직 우리까지 젊게 느껴지지 뭐냐.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좋은데요? 아가씨 나이가 14살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네. 제가 중학생 논술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이랑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중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들도 꽤 알아요. 말이 아예 안 통하진 않을 테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이고, 중학생도 가르쳤었구나. 잘 됐네. 안 그래도 우리 예나가 글에 관심이 있어서 논술 가르쳐볼까 했거든. 정말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결혼하면 저희 집에 한 번씩 오세요, 아가씨. 과외비는 꼬박꼬박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며느리 노동 공짜로 얻어먹을 생각은 나도 없어요. 이 어머니, 그게 무슨 노동이에요. 그래도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건 받는 쪽이 먼저 챙겨야 뒷말이 없는 거야. 얘나 가르쳐주면서 친해지면 되겠다. 과외비는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우리 얘나 좀 잘 부탁하마.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잘 해봐요, 아가씨. 네. 자기야, 우리 가족 만나보니 어땠어?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더라. 너무 좋은 분들 같던데? 가족 분위기가 화목해 보여서 부러울 정도였어.
곧 네 가족이 되기도 할 텐데 뭐. 에이, 그래도 며느린데 객식구라 생각하지 않으실까? 어허, 우리 가족 분위기 보고도 몰라? 그런 분들 아니셔. 걱정 마. 예나는 어땠어? 너무 귀엽지? 아직 젖살이 덜 빠져서 그런가? 중학생 치고도 너무 귀여우시던데? 왜 그렇게 이쁨 받는지 알겠더라. 우리 집에서는 걔가 완전 사랑 독차지한다니까. 그럴만해.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있는데 아가씨가 원래 말이 그렇게 별로 없으셔? 말이 없다고? 얘나 엄청 쫑알대는데? 오늘 초면이라 낯가려서 그렇지. 친해지면 완전 수다쟁이야. 아, 낯가려서 그런 거구나. 아니, 오빠가 전에 애교도 많고 부침성 좋은 성격이라고 했던 것 같아서 안심하고 있었거든. 어제는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자꾸 시선 피하고 대답도 단답으로 하길래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해서. 에이, 너무 신경 쓰지 마. 친해지면 말 많아질 거야. 걔가 내향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14살이면 질풍노도의 시기잖아? 중2병 오기 직전인데 뭔 이상한 짓을 해도 다 그러려니 이해되는 나이지. 그런가? 나중에 아가씨한테 넌지시 나 어떠냐고 물어봐주면 안 돼? 나름 중학생들 오랫동안 가르쳐봐서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다 싶었는데 아직 멀었나 봐. 그래, 궁금하면 물어는 봐줄게. 근데 너무 신경 쓰지는 마. 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거야.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설마 시누이 짓 하려 들겠어? 그래도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괜히 시댁이랑 어색해지는 건 나도 싫어서. 뭐 그야 그렇지. 정 신경 쓰이면 논술 과외 받으러 올 때 좀 친해져 봐. 여린애라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 열릴 거야. 맞다. 그런 방법도 있겠네. 알겠어. 저 왔어요. 아가씨, 어서 오세요. 오는 길 안 힘드셨어요? 버스 타고 와서 별로요. 아, 다행이네요. 언니, 저 부탁이 있는데요. 그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 좀 하지 마세요. 오글거려요. 네? 아, 그럼 근데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어차피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제가 시누이로 느껴지지도 않으실 텐데. 네, 그런데 어른들이 보시기엔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둘이 있을 때만 이름으로 부를게요. 그러시던가요? 근데 예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이름이 참 예뻐요. 오빠가요? 오빠요? 부모님이 아니고? 네, 그렇대요. 오빠가 딸 낳으면 이름을 꼭 예나로 짓고 싶었다고 했다나. 그래서 예나로 지으셨대요. 왜요? 아, 형제가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처음 봐서 신기하네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가? 보통은 형제가 이렇게 이름 짓자고 해도 무시하는 부모님이 많으시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되게 열려있으신 것 같아요. 그땐 오빠도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 헛소리로 들은 건 아니신가 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가씨, 혹시 제가 좀 불편하게 한 게 있나요? 네? 무슨 그런 걸 물어요? 아니, 혹시나 해서 묻는 거예요. 저한테는 부쩍 날이 서 있으신 것 같아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는데 어떻게 오해를 안 해요? 물어보셨으니까 대답은 해드릴게요. 저 솔직히 언니 좀 불편해요. 그런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제가 뭐 기분 나쁘게 한 거라도 있어요? 그냥 언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글쎄요. 싫은데 이유 있나요? 그냥 우리 오빠 짝으로 언니가 맞나 싶어요. 저는 더 예쁘고 착하고 능력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했는데 우리 오빠 그럴 자격이 있거든요. 아가씨 마음에 안 드는 건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결혼은 물을 순 없잖아요. 앞으로 한 식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좀 좋게 봐줄 순 없어요? 전 아가씨랑 친해지고 싶은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친해지는 건 아무래도 어렵죠. 그리고 언니가 오빠랑 한 식구인 거지 저랑 한 식구처럼 지낼 필요는 없잖아요. 아가씨 생각 오빠도 알아요?
왜요? 가서 다 이야기하게요? 어느 정도 상의는 해봐야겠죠. 아예 모르고 있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오빠도 이미 다 알아요. 제가 언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일러바쳐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만두세요. 이러다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저를 이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리려고 했는데 별로 와닿지는 않으셨나 봐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이런 분위기로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네,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어요. 오빠한테 아무리 안 좋게 말해봐야 다 제 귀에 들어올 거고 어차피 오빤 제 편이니까 괜히 힘 빼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자기야, 오늘 예나 갔다 왔어? 과외는 잘했어? 애는 수업 달랑 받고 그냥 간 거야?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지. 저녁은 무슨 저녁이야. 과외도 제대로 못했는데. 왜? 무슨 일 있었어? 아가씨가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한다며? 오늘 직접 말하던데. 오빠도 알고 있었다며. 왜 말 안 했어? 아, 예나가 그래? 아니, 당신이 알아봐야 기분만 나쁠 것 같아서 그냥 티내지 말라고 했지. 나한테 이유를 말 안 해주던데. 오빠한텐 뭐래?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래? 마음에 안 들 게 뭐가 있어. 그냥 자기 예뻐해주던 친오빠가 결혼한다니까 심술 부리는 거지. 원래 남매가 너무 친하면 질투도 하고 그런가 봐. 나도 얘나 결혼할 생각하면 어떤 놈일지 벌써 괜히 짜증나는데 뭐. 그냥 단순히 질투라고? 무슨 질투를 남매 간에 저렇게까지 해? 뭐 우린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니까 같이 지낸 세월도 길지는 않아서 괜히 아쉽고 그런 거 아닐까? 그냥 너무 신경 쓰지는 마. 얘나가 뭐 더 이상한 소리는 안 했지? 이상한 소리? 어떤 거? 아니 그냥 당신 신경 쓰이게 할 만한 소리 했나 싶어서. 그냥 저게 다였어. 나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그래. 아무튼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까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마. 중학생이잖아. 한창 예민할 때라 그런 걸 거야. 천천히 친해지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겠지? 하긴 말이 아가씨지. 그냥 중학생 소녀인데 나도 괜히 기분 이상해서 예민해지네. 근데 오빠, 아가씨 이름을 오빠가 지어줬어? 어? 누가 그래? 아가씨가. 걔는 참...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내가 지어줬어. 이름 예쁘지? 근데 그건 왜? 그냥 친오빠가 이름 지어주는 경우는 처음 봐서 신기해서 물어봤어. 아가씨가 오빠랑 친한 거 티내고 싶어서 과장해서 말했나 했지. 내가 지어준 거 맞긴 해. 부모님이 하도 고민하시길래. 그렇구나. 이름까지 지어준 오빠니까 더 각별할 것 같긴 하네. 뭐 걔가 좀 내 딸 같은 존재긴 하지. 안녕하세요. 혹시 윤정아님 연락처 맞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윤정아인데요. 번호가 저장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한서영이라고 하는데요. 누군지 아시죠? 죄송한데 누구신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희가 어디서 만났었죠? 들은 적 없으시구나. 이럴 줄 알았다. 네? 누구세요? 저는 박건우 씨 전 여자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전혀 이야기 못 들으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들었던 것 같은데. 헤어진 지 꽤 오래되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무슨 일로 전화 주셨죠? 건우가 그래요? 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거두절미하고요. 제가 연락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예나 때문이에요. 예나요? 아가씨 말씀이세요? 아가씨요? 건우가 예나더러 자기 동생이래요? 그럼 뭔데요? 예나, 저랑 건우 아이예요. 그럼 우리 예나는 어머님 아버님이 키우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건우가 그쪽이랑 결혼하려고 둘러댔나 보네요.
하긴 그만한 애가 있다고 하면 결혼하긴 힘들겠죠. 그래도 솔직히 말했을 줄 알았는데 걔도 참 너무하네요. 정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증거요? 증거야 차고 넘치죠. 호적은 어머님 아버님 쪽으로 넘겼을지 몰라도 제가 출산한 기록도 있고 친자 검사도 가능할 텐데요. 안 그래도 그놈이 결혼한다길래 얘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연락했는데 도통 이야기가 안 돼서 연락한 거예요. 세상에. 그럼 아가씨, 아니 예나도 아는 거예요? 아빠가 건우 오빠인걸? 당연히 알죠.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나 본데. 얘나 12살 때까지 저랑 건우랑 같이 살았어요. 설마 이것도 모르셨어요?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뭐 그쪽 좋으라고 연락한 건 아니지만 건우 그놈이 우리 예나 팽개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했어요. 예나를 데리고 살 생각은 없는 거죠? 전 이제까지 아가씨인 줄로만 알고 있어서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다른 사람 아이를 가진 줄도 몰랐는데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좀 눈앞이 깜깜하긴 하네요. 솔직하셔서 좋네요. 너무 걱정은 마요. 건우 그 자식이 이런 식으로 예나 방치할 거면 제가 예나 데리고 살 거니까. 죄송한데 서영씨가 예나 데리고 가신다 해도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까지 나서서 단체로 절 속이신 거니까. 그래요. 먼저 같이 살아본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그 집안 식구들이랑은 안 엮이는 게 좋을 거예요. 말 그대로 저도 처음엔 좋은 분들인 줄로만 알았으니까. 그래요? 건우랑 헤어진 사이라고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여자로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할게요. 고마워요. 오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얘나 오빠 딸이라며.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이름도 오빠가 지어줬다 하고 예나도 이상하리만큼 질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온 거야? 너 설마 서영이한테 연락받았어? 역시 거짓말은 아닌가 보네. 딸 같은 동생이 아니라 진짜 딸이었어? 1년 내내 만나는 동안 언급조차 없던 여동생이 갑자기 생겼다는 것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 우리 하혼하자. 뭐? 난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얘나 신경 쓸 거 없어. 호적도 우리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고 당신이 키울 일 없어. 부모님 돌아가시면 서영이가 키울 거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난 오빠가 거짓말 친 것도 너무 괘씸한데 이렇게 책임감 없는 태도까지 보이는 게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도 오빠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해? 그러고도 아빠야? 내가 아이 낳으면 그 아이한테도 이럴 거야? 그땐 너무 철이 없을 때 낳은 아이니까. 나도 억울해.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얘나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닐 거야.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난 오빠 같은 사람 믿고 이 결혼 못해. 정아야, 정아야. 18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라니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딸일 줄은 몰랐어요.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일을 당하니 너무 얼떨떨하고 속상했지만 어쩔 수 있나요? 제가 꿈꿔왔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예랑이의 숨겨놓은 딸로 인해 막장 드라마가 될 줄이야. 그래도 예랑이의 돈 없는 무책임함 덕분에 몰랐던 과거를 결혼 전에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그제서야 예나의 태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빠를 오빠라 부르면서 새엄마를 받아들여야 했으니 감수성 풍부한 중학생 아이가 받아들이긴 꽤 힘들었겠죠. 그저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아가씨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람 일은 역시 두고 봐야 아는 건가 봐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로 아이는 아직 없지만 남편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얼마 전에야 아빠와 간신히 화해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을 매번 돈으로 무시하고 기어오르던 손아래 똥설을 혼쭐내 준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해요. 야, 오늘 재수 씨 봤는데 완전 성격 장난 없더라. 진용이 걔는 가만 보면 기센 여자들만 만나고 다닌다니까? 어떻게 부모님 있는 자리에서 지 남편 머리를 때릴 수가 있지?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전에 나한테도 은근슬쩍 반말하고 맘먹으려 들었다고 말했잖아. 그때는 내가 말해도 안 믿더니 당신 이제는 좀 믿어줘? 나야 그때는 재수 씨 성격 잘 모를 때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알면 알수록 어째 기운이 싸하네?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상견례 때 너 어떻게든 뜯어말렸을 텐데. 이미 지난 일을 뭐 어쩌겠어. 그래도 서방님이 온순한 사람이니 같이 지내다 보면 좀 유해지겠지. 그리고 서방님 돈 잘 버셔서 경제권도 서방님이 다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쭉 그러겠어? 그래야 할 텐데 진짜 걱정이다. 아, 당신도 그거 봤었지? 엄마 아빠한테 머리 때린 거 목이 붙어서 잡아준 거라고 둘러댄 거.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하는데 기막히지 않아? 지 입으로 학창시절 때 침 좀 뱉고 놀았었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앞으로 엮이지도 말고 선 넘는다 싶으면 괜히 봐주지 마. 그런 타입들 한번 봐주면 슬금슬금 선 넘으면서 정도 모르고 기어오르니까.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 모임에서 식사 도중에 서방님과 티격태격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들 앞에서 머리통까지 때리던 손아래 동서.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니 서방님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 순탄치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괴로운 것은 서방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1살 차이 나는 제게도 틱틱 반말을 해대고 선을 넘으려 했죠.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집에서 놀고 있는 중? 여자들끼리 뭉쳐서 술이나 한 잔? 아니, 나 집에 들릴 일 있어서 많이 바빠. 에이, 그래도 잠깐 시간은 뺄 수 있을 텐데. 결혼해서 경력 단절된 공통분모로다가 한번 얘기나 해보지. 아님, 뭐 공부 좀 하고 사회 경험 많다고 사람 무시하는 건가? 동서, 나 동서보다 나이도 많고 윗사람이야. 그런데 전에도 그렇고 말할 때마다 슬쩍슬쩍 반말하는 거 좀 많이 불편하네. 아, 그러셨어요? 제가 원래 친한 사람일수록 편하게 대하다 보니 엄마랑 아빠한테도 말을 편하게 하거든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내 나름대로 바빠서 그래. 앞으로 부르고 싶은 일 있으면 이렇게 당일 약속 잡지 말고 미리 말을 해줘. 그래야 일정을 보고 나갈지 말지 결정을 하지. 안 그래? 오, 우리 형님 진짜 기가 세시네. 저도 어디 가서 한가락하는 편인데 어쩜 이렇게 할 말을 따박따박 다 하실까? 당연한 말 하는 건데 기세고 자시고 할 거 있나? 우리 서로 기본적인 것만 잘하자고. 네, 우리 형님 무서워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네. 아차차, 그렇게 해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당시 바쁘다고 했었던 것은 단지 동서를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내정해줬던 약혼남이 있었는데 이게 싫었던 제가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어 아빠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진 상황이었거든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장님이었던 아빠는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길 바라셨지만 저는 그 뜻을 따르지 않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죠. 예, 오늘은 찾아오면 안 될 것 같다. 네 아빠 몸도 그렇고 기분도 많이 안 좋아져서 그래. 너 방문해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는 거 보니까 화가 안 풀릴 것 같아. 그이랑 나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러셔? 이미 결혼까지 한마당인데 대체 언제까지 반대를 하시려고 그러시냐 정말. 나도 속상하지만 어쩌겠니? 너나 네 아빠나 서로 고집투성이인걸. 그래도 너가 몇 번 접어주고 이렇게 찾아줘서 한시름 놓았었는데 또 이러니 나도 심란하다. 뭐, 나 갑자기 더 보기 싫어지신 이유라도 있고? 평소에는 싫은 척해도 오면 내심 좋아하시더니. 네 아빠 옛날 사람이라 사업은 남자가 꼭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잖니. 요즘 따라 몸이 안 좋아지니까 초조해져서 더 그러나 보다.
아빠도 참 이해 안 가는 사람이야. 나 대학이며 유학이며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다 보내놓으시더니 사업은 남자가 무조건 물려받아야 한다면서 반대하시는 게 참 납득이 안 간다. 네 아빠 속을 누가 알겠니? 하여튼 너는 오늘 찾아오지 마라. 아니, 당분간은 집 찾아오고 괜히 그럴 필요 없다. 괜히 와서 서로 얼굴 붉히고 스트레스만 받지.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고 예,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손주나 볼 생각을 해. 네 아빠 그래도 애들 좋아하잖니. 너나 김서방이 애 가지면 그때는 뭐 반대고 뭐고 그 고집쟁이도 인정하겠지. 결혼도 인정 안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들으면 어지간히 좋아하시겠다. 그 문제는 나랑 김서방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걱정 마셔. 아빠의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배우고 있던 저는 반대하는 남편과의 결혼 때문에 회사도 집안도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빠로부터 집에서 내쫓기다시피 했던 상황인지라 상견례 때도 엄마만 참여를 했었고 덕분에 가족들은 아빠가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죠. 괜히 가족들이 부채감을 가질까 걱정하는 마음에 남편에게도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 상황만도 버거운데 동서는 계속 저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형님, 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병원 가서 확인해보니까 나 애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임신 이거 해도 괜찮은 거 맞나? 애를 가졌으면 임신하는 게 당연하지 뭘 그런 걸 묻고 있어. 어쨌거나 임신한 거 축하해. 아니, 임신한 게 이게 축하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괜히 임신했다가 주름 자글자글해지고 노화오고 이런 거 질색인데. 서방님 회사 다니면서 잘 나가시고 돈도 잘 버시잖아. 애 낳고 해도 관리 잘 받으면 크게 문제될 거 있겠어? 아니, 그래도 월급쟁이 형편이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지. 남의 얘기라고 말을 너무 편하게 하시네? 나는 말 편하게 한 적 없고 그런 건 알아서 할 수 있는 나이잖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거참, 말을 해도 더럽게 까칠하게 하시네. 솔직히 형님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인 거 아시죠? 유학인가도 다녀왔다던데 머리에 먹물 좀 들었다고 잘난 척하는 타입 딱 질색이거든. 나도 동서랑 별로 안 맞는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줘도 돼. 엮이고 싶지 않은 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서로 주의하자. 저는 가족이라서 계속 엉겨붙고 싶은데요. 형님이 뭐라고 하시건 저는 저대로 행동할 거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마시죠? 기본만 하자는 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동서 은근히 사람 말 꼬아듣는 재주가 있다? 사람이 꼬아듣는 건지 누구 속이 꼬인 건지는 두고 볼 일이죠. 저 만만한 사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고작 1살 차이로 깔아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동서는 저를 적대시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 간의 모임에서도 대놓고 제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등 점점 참기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가족들이 좋은 말로 타일러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몇 년 정도 지나자 나중엔 반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외모 지적이나 남편의 변변찮은 수입을 지적질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형님, 저 이번에 가방 샀는데 이뻐 보이는 것 같은지 한번 봐줘요. 사람들이 애 낳고도 어쩜 이렇게 안 늙었냐고 그러는데 괜한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형님 눈엔 어떻게 보이는지 좀 들려줘 보시는 게? 나야 뭐 동서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잖아. 동서도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트집 잡고 싶은 사람이고 오늘은 또 하고 싶은 말이 뭐길래 가방으로 운을 띄울까? 아, 1살 차이인데 나랑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지? 그냥 내가 던져주는 거 그대로 좀 받기만 하면 될 텐데. 동서가 매번 나한테 던진다는 말이 반말 아니면 자기 자랑이잖아. 그것도 아니면 내 남편 월급이나 내 외모 지적질이고. 안 그래? 에이, 그것 말고 애 못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솔직히 애 가지고도 나중 생각 안 하고 돈 쓰고 다니는 건 뭔 생각인가 싶어. 돈도 안 버는 애 엄마가 너무 막 써대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그걸로 공격할 줄 알았다. 저요, 형님이 그런 소리 할까봐 좋은 회사에 취직했거든요. 제가 가방 사고 관리받는데 드는 비용들 다 제가 번 돈으로 하는 거라고요. 아, 동서 취직했구나.
축하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다녔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나한테 하듯이 사람들한테 하지는 말고.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나? 차별하고 막말하는 거 사람 가리면서 하거든? 또 반말한다. 동서 진짜 정신 못 차리네. 아이쿠, 죄송. 제가 아주 맘에 들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했더니 자꾸 존대랑 반말이 왔다 갔다 하네? 동서가 본색까지 숨겨가면서 들어간 회사가 어딜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에게 일을 물어봤더니 의외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 재수 씨 속도 예전처럼 마냥 편하진 않을 거야. 왜? 세상이지 안방마냥 편해 보이는 사람이 동서인데. 당신만 알고 있어. 진용이 회사에서 횡령하다가 잘렸다더라. 얼마 전에 나한테 술 마시고 털어놓더라고. 세상에? 그 바른 생활 서방님이 어쩌다 횡령을 해? 왜겠어? 감당 안 되는 재수 씨 소비 때문이겠지. 하여튼 소송당해서 감옥 들어갈 뻔한 거 간신히 합의하고 지금 안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난리도 아니래. 서방님이 딱하긴 한데 동서가 더 황당하네. 그럼 지금 횡령한 돈 때문에 합의금 물어주고 집도 팔아버린 마당인데도 돈 써대고 있다는 거야? 그래놓고 나한테는 서방님 벌이 여전히 괜찮은 척 사치 부리면서? 재수 씨야 뭐 포기했고 진용이 이것도 문제야. 지가 지 무덤을 왜 파냐고. 동서 성격 당신도 알잖아. 서방님이 오죽 시달렸겠어? 살면서 싸움 한 번 안 해보고 욕 한마디 못하는 성격에 동서 성격 감당이나 됐겠냐고. 그건 그런데 하여튼 당신 이 일은 절대 모르는 척하고 있어. 재수 씨도 회사 취직해서 빚 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고생하면서 정신 차리겠지.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 같던데? 무슨 회사인지 혹시 들은 얘기는 없고? 그런 얘기까지는 못 들었지. 단순 사무보조로 취직한 거라는데 복지며 수당은 괜찮은 편이다. 정도? 동서에 대해서 굳이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뒤로는 신경을 끄고 살았었는데요. 그런 동서가 다니는 회사를 알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아빠가 절 불러서 회사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격리로 일에 매진 중인 동서를 보게 된 것이었죠. 그래, 회사에 네 동서가 다닌다고 세상 참 좁다 싶구나. 그럼 네 아빠한테 말해서 신경 좀 써달라고 할까? 아니, 그럴 필요 전혀 없어. 아는 사이라고 괜히 친하게 대하고 그러면 직원분들 사기 떨어지겠다. 너 말하는 거 보면 회사 물려받아도 크게 걱정은 없겠구나. 나야 생각은 있다만 아빠가 그럴 생각이 없으니 문제지. 회사 사람들은 그래도 나 오랜만에 보고 아는 척 해주니까 좋긴 하더라. 아빠가 너 오늘 회사로 부르고 별 말씀은 없으시디? 그냥 뭐 밥은 먹고 다니냐, 회사 잘리고 나서 요즘 뭐하냐 그런 거 물어봤지. 그래서 넌 뭐라고 했고 아빠 나름대로 좋아하시던데. 아빠 듣기 좋자고 말 지어낼 게 뭐 있어.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고 가끔씩 영어 공부한다 정도지. 유학 갔다 온 지 한참 됐고 사람이랑 말할 일 없어서인지 까먹을 판이라. 그래, 이 양반 고민하더니 결국 너한테 말 안 꺼냈나 보구나. 나도 괜히 의문 떨지 않고 그냥 말을 하마. 네 아빠 말이다. 너한테 회사 물려주기로 마음 먹으셨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빤 전혀 그런 기색 없던데? 아빠도 몇 번 죽다 살아나게 되니까 심경에 많이 변화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너도 보면 알겠지만 얼굴이 아주 평온해지지 않았니? 얼굴색 좀 좋아지긴 했더라. 살도 좀 붓고. 그래서 내가 회사 사장이 된다는 게 진짜야? 나 일 그만둔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어차피 일 오래 쉬었다고 해도 그간 공부하고 배운 게 있잖니. 회사 일 밑바닥에서부터 착실히 했고 직원들이랑도 잘 교류하고 있고. 이미 결정된 일이니 이제 와서 피할 수 없다는 거 명심해. 이번에는 아빠 고집 절대 못 꺾을 거다. 아빠 건강 생각해서라도 은퇴시켜드려야지. 한번 생각은 해볼게. 남편이랑 상의도 해봐야 하고.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한 결과 회사를 물려받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아빠가 붙여주는 사람을 통해 회사가 돌아가는 것부터 바뀐 업무의 방식이며 업계 동향 등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래도 회사의 밑에서부터 일했던 경험이며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였죠.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배우면서도 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등 정신이 없는 중에도 동서는 질리지도 않고 저의 성질을 긁어댔는데요. 형님, 오늘 봤는데 이제 나이 30대인데 눈가가 너무 자글자글한 거 아니에요? 바쁘더라도 저처럼 관리 좀 받고 그러세요. 왜 또 10이야? 이제 취직했으면 한창 회사 일 배우느라 바쁠 때 아닌가? 아, 진짜 사람 참 힘들게 또 하시네. 남의 회사 생활은 뭔 참견이실까? 피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깔도 아주 더러우시네. 이제는 아주 막말을 편하게 하는구나. 아, 맞다. 형님 관리받고 그럴 돈 없지? 내가 본의 아니게 또 사람 속을 긁었나 보네. 미안. 돈이야 많지. 누구처럼 펑펑 써대고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아, 그러시구나. 돈이 아주 많으시구나. 아주 말싸움 한번 이겨먹으려고 초딩도 아니고 발악을 하네. 적어도 월급쟁이인 2년보다야 많지. 너 다니는 회사 사장이 나니까. 네? 지금 회사 사장이 뭐가 어쨌다고요? 오늘 날 또 이렇게 웃겨주네. 후악. 긴 말 안 할게. 회사 홈페이지 오늘 중으로 갱신될 테니까 확인해봐. 웃기시네. 이따가 망신당할 준비나 하세요. 뭔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형님. 저기 혹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최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빠가 회사 사장이라 물려받은 것 뿐이니까 그렇게만 알아둬. 형님, 그럼 우리 사이는 괜찮은 거 맞죠? 동서 설마 내가 사장 됐다고 이러는 거야? 잘린다고 해도 별로 문제될 거 없잖아. 왜 이래? 아니요. 사실 그이가 요즘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서요. 이 와중에 저까지 잘리게 되면 정말 큰일 나요, 형님.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용서를 하고 그러겠어. 그냥 능력 있는 사람 쓰고 없으면 자르고 그런 거지. 근데 격리면 돈 관리 업무를 해야 하는데 동서를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공 하나 누락해도 큰일 나는 일인데 동서 나한테 평소 반말하는 거 보면 뭐 빼먹는 게 아주 습관인 사람 같아서 걱정이야. 형님, 제가 앞으로 정말로 잘할게요. 나 가족이라고 더 챙겨주고 원한 있다고 더 막대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앞으로 잘하는지 아닌지 지켜볼 테니까 회사 일 잘하라고. 네, 형님. 저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열심히 할게요. 믿어주세요. 형님이 지지라면 짓기까지 할게요. 헛소리 그만하고 앞으로 소비도 형편에 맞게 하고. 내가 서방님이랑 애봐서 당장은 참는데 앞으로도 실망하는 꼴 보이면 바로 탈락이야.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 사장이란 걸 알게 된 동서는 가족 때문인지 성질을 죽이고 제 눈치를 보는 등 눈에 띄게 절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요. 이 모든 게 아빠와 화해한 덕분인 걸 생각해보면 누군가와 척을 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알 것 같네요. 언젠가 동서가 진심으로 제게 사과하고 자신의 못난 모습들을 돌아보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주의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재혼을 하고 난 뒤 시어머니를 쫓아낸 일이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순박하고 착한 남편을 이용하는 시모. 그 못된 여자를 아픈 몸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처지로 만든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언니,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꼬막집 가게 사장님 말이야. 딱 한 번만 만나보는 거 어때?
사람이 너무 좋고 착하고 순박하기까지 해서 보는 내가 좀 인연 맺어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좋은 남자면 네가 만나지 왜 날 소개해 주는데? 난 이미 남자친구 있는데 무슨 소리야. 와, 동생한테 진짜 관심 없구나? 나 몸 안 좋아져서 쉬고 있는 거 알면서 그러냐? 정말 관심이 있었으면 좋은 남자 소개해 준다고 할 때 냉큼 받았겠지? 그러니까 고깃집일 오래 해서 탄내 맞고 그런 거 해롭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암만 집안 빚 갚는다고 해도 그렇지. 몸을 다 상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형부랑 괜히 이혼은 해가지고. 엄마나 아빠나 너까지 다 이혼하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인간을 참고 견디니? 바람 피워놓고 뻔뻔하게 위자료로 때우겠다는 그 인간 생각하면 앞으로 평생 남자 만나는 건 힘들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몸 적당히 돌보다가 식당 일하면서 늙어 죽는 거지.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정신 차려 언니. 이제 창창한 30대에 이혼 경력 한 번 있는 게 뭐 대수라고. 그리고 사장님 정말 좋은 사람이라니까? 얼굴도 좋고 품성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야. 꼬막은 또 얼마나 잘 만드시는데 장사를 길게 못해서 그렇지 이게 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맛집이라니깐? 그런 사람이면 주변에서 내버려 두질 않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사정을 들어보라는 거 아냐. 우리 사장님 아직 결혼한 경력 없으시고 언니랑 나이도 동갑이야. 그런데 아픈 엄마 돌보는 것 때문에 일을 거의 일주일에 2, 3일은 쉬는 상황이거든. 2, 3일을 쉬면서 음식점이 유지가 되니? 그러니까 또 그런 중에도 힘든 일은 손수 도맡아 다 하시고 융통성은 없으셔서 냉동 꼬막 말고 항상 싱싱한 걸로 요리를 하시거든. 솔직히 그 시모될 사람 나이도 있는 편이라고 하니까 속된 말로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잖아. 언니도 미래 생각해서 좋은 사람 잡아놔야지. 이건 무조건 대박 칠 수밖에 없는 저평가된 우량주 그 자체라니까? 됐어. 당장 내가 아픈 사람인데 무슨 간병을 하겠어. 그리고 솔직히 그런 생각으로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좀 속물적인 멘트 한 건 잊어버리고 사장님 제발 딱 한 번만 만나봐. 내 일생일대 소원이야. 응? 동생의 간절한 애원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만나보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 날짜가 되었는데 이런 인연이 세상에 또 있나 싶더라고요. 동생의 권유로 만나 보기로 한 꼬막집 사장이 고등학교 때의 동창이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짝사랑을 했었던 사람이라 정말 신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세상 참 좁다. 어떻게 너를 여기서 또 다 보냐. 그러게 10년이 넘도록 못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다. 너 고등학교 때 축구부 에이스였을 때 반 애들한테 인기 좀 있었던 건 기억하지? 공차던 애가 꼬막집 사장님이라니까 진짜 신기하네. 축구하다가 십자인대랑 발목을 크게 다친 일이 있었거든. 그 뒤로 축구는 접었어. 아,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래서 진로를 요리 쪽으로 도중에 틀게 된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꼬막집을 원래 운영하고 있었거든. 어깨너머로 봐왔었던 게 있으니까. 아, 아버님이 돌아가셨구나. 나야 네 사정을 그동안 몰랐으니까. 미안. 처음부터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내가 운동하다가 도중에 접고 군대 간 이후로 쭉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여자랑은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너 좋아하는 연극 얘기할까? 내가 연극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학교 축제 때 연극했었을 때 네가 주인공이었으니까. 난 그런 거 잘 모르는 편인데도 나름 재미있게 봤었거든. 요즘도 연극 같은 거 보고 그래? 요즘은 그냥 드라마 보는 정도지. 예전에 아빠가 사업으로 망하기 전에는 종종 가족끼리도 놀러 갔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빚 다 갚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뭐? 걱정을 왜 해? 나랑 잘해보려고 마음 먹고 소개팅 나온 거 아니었어? 너도 결혼할 상대 필요하다고 해서. 아, 맞아. 그랬었지. 그런데 솔직히 내가 미안해서 이 이야기는 없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아. 네 동생이 하도 부탁을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내 사정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 엄마는 몸 아파서 간병하고 있고 간병인도 가끔씩 쓰고는 있어서 월마다 나가는 가게 임대료 내는 걸로도 빠듯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치는 상황이고 아르바이트도 쓰고 있다 보니 수입은 날마다 줄어들고 있어. 하루에 3시간씩 자는데도 상황이 안 따라주니까 이대로면 그냥 가게고 뭐고 다 접고 원양어선이라도 타야 하나 싶을 정도거든. 그런데 또 그러면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인데 이런 상황 알고 시집와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어떤 여자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어? 재용아, 솔직히 나도 너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니까 좋거든. 이미 한번 실패한 결혼이라 앞으로 남자 안 만나겠다 생각했었는데 너라면 왠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러는 건 어떨까? 결혼이니 뭐니 그런 문제 내려놓고 그냥 가끔씩 얼굴 보고 밥이나 먹으면서 서로 안부 정도 묻는 사이로 시작해보는 건? 너 부담 안 되게. 내가 어머님 밥도 차려드리고 간병하는 것도 도와줄게. 각자가 자신이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다 보니 대화 하나며 행동 하나에서도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운동을 했었던 사람인지라 가끔 지나칠 정도로 우직하거나 순박한 면이 있기는 해도 대화 역시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금방 끈끈한 사이가 되었고 결혼까지도 약속할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심호될 사람의 반대 정도였는데요. 네가 앞으로 내 간병이를 도와주겠다고 척 봐도 비리비리한데 그게 가능하겠니? 제가 요리 일을 해서 은근히 손이 야무진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 편찮으실 때마다 돌봐드린 일도 많고요. 내 다리가 허리 디스크 수술한 이후부터 계속 안 좋아져서 절뚝거리기도 하고 일상이 여러모로 불편한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 네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솔직히 별로 믿음이 가질 않는구나.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믿음이 안 간다니. 내 사정, 내 처지 다 알고서도 결혼해주겠다고 한 사람인데. 넌 가만히 있거라. 이런 중차대한 일을 엄마랑 상의도 없이 멋대로 결정하니? 누구 맘대로 결혼 소리란 말이냐. 네 아빠가 만약 안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했었을 거니? 어머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해요. 그래도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볼게요. 가게 일도 돕고 수발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마당에 무슨 어머님 소리니. 이렇게 친근한 척 구는 거 보니까 나 정도면 쉽사리 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본데. 단단히 착각을 했구나. 내가 배움은 짧아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네 수작질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 수작질이라뇨? 보아하니 나 어떻게든 말라죽인 다음에 우리 재용이랑 결혼해서 호의호식할 생각 아니니? 이미 한 번 결혼까지 했었다고 하던데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재용이랑 결혼하겠다는 것도 염치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엄마, 나 정말 이 사람 좋아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엄마한테 소개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건 나를 못 믿는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라고. 아이고, 애를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효자로 소문난 우리 재용이가 벌써부터 이렇게 대든다니? 결혼하고 나면 우리 모자 사이를 또 어떻게 갈라놓을지 모르겠다. 걱정돼서라도 내가 이 결혼은 철저히 반대해야겠구나. 재용이 너 다른 애는 몰라도
절대 얘는 안 된다. 알겠니? 지금 내가 간병인구하고 재활임여약이며 들어갈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결혼이라니 말이나 되는 얘기니? 다 집어치우고 꼬막집 운영하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엄마 좋은 요양시설에 보내줄 생각이나 좀 하거라. 엄마 돌보면서 내가 돈을 모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 제발 현실적으로 얘기를 좀 해. 무턱대고 반대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하라고. 그냥 내가 느낌이 안 좋고 인연이 싫다는데 뭔 말이 맞니? 안 된다고 했으면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때려치우라고. 남편과 저와의 결혼을 지독히도 반대하던 예비 시모. 만약 본인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상부상조할 수 있는 상황임이 분명했음에도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이 의아하기만 했었는데요. 동생을 통해 이야기를 듣게 되니 그 이유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소문이 맞기는 맞나 보다. 소문이 맞다니 무슨 얘기야? 아니, 나도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라서 확실하진 않아. 그런데 언니가 겪은 일들 얘기를 들어보니 그 시모 될 사람이 왜 기를 쓰고 반대하는지 좀 납득이 가서. 왜 꼬막집 운영하시던 사장님 아버지 돌아가셨던 거 얘기했었잖아. 그러고 나서 네 형부한테 가게 물려줬고. 말만 들으면 이미 결혼한 줄 알겠네. 그 수모를 겪고 나서도 여전히 결혼할 생각인 거야? 사람이 착하잖니. 시모야 뭐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지만 화나 있는 나 그 뒤로도 쭉 달래주고 미안하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실망하고 화를 내겠어. 그렇지? 그게 사장님 진짜 좋은 점이라니까? 하려던 얘기나 계속해봐. 사람 궁금하게 왜 말을 하다 말아. 아, 그래. 사장님, 아버님이 꼬막집 물려주시기 전에 사장님 엄마 쪽이랑 사장님이랑 가게 놓고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정확히는 사장님 엄마 쪽이 아픈 몸인데도 가게 물려받겠다고 고집을 부렸었대. 얘기만 들으면 무슨 남남인 것 같네. 아픈 몸으로 꼬막집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안 그래도 가끔씩 가게 와서 오만 꼬장 다 부리고 갈 때가 있는데 너무 성격이며 생긴 것도 딴판이라 가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저거 100% 계모라서 그런 거라고. 사장님, 입으로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오랫동안 일해왔었던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신뢰해도 되지 않겠어? 알겠어. 그런데 결혼을 반대하는 거랑은 또 무슨 상관인데? 언니, 전 남편. 아니, 그 쓰레기 같은 놈을 겪어보고도 이기적인 사람들 사고회로가 그렇게 파악이 안 가? 뻔하잖아. 언니랑 결혼하게 되면 본인이 찬밥 신세 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막말로 사장님, 아버님이 연결고리인데 그게 끊어진 마당이면 남이나 다름없는 거 아냐? 그래도 지금이야 봉양을 받고 있다지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더군다나 결혼까지 하고 나중에 애라도 생기면 더더욱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닿았으면 결혼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겠다 싶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식이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가게 운영하느라 그 고생을 하고 있고 간병비며 간병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사람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니?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언니 같은 사람은 소수인 거고. 계모도 친모처럼 간병하며 모시는 형부 정도는 아주 특이한 거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되지 않은 얘기였지만 동생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를 대하면서 느껴지는 노골적인 저기를 달리 설명할 수 있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될 사람에게 물어보니 이제까지도 연애의 회방을 놓아왔다며
순순히 계모인 사실까지도 수긍을 하더군요. 저와 결혼을 하고 싶지만 계모의 반대가 심한 데다 그런 사람을 감당하게 하자니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덕분에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재용아. 이런 내 사정 알면서도 하는 얘기야? 형편 좋을 때는 같이 하려다가 힘들다 싶으면 져버리는 건 사람으로서 할 짓 아니잖아. 더군다나 네 사정 완전히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어머님 문제야 내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면 될 문제겠지. 우리가 본인한테 열심히 하려는 모습 보여주면 버림받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사라질 테고.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미안하고 고맙네. 앞으로 정말 너한테 잘할게.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뭐. 참, 결혼식도 그냥 없이 서로 세간살이만 합치는 쪽으로 하자. 뭐? 아니,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지. 네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데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재용이 너만 괜찮다면 난 정말 안 해도 괜찮아. 나야 뭐 두 번째로 하는 거니까 사실 안 해도 상관없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결혼식 비용이며 이래저래 돈 나갈 거 걱정 때문에 결혼 반대한다는 콜록콜록. 어머님도 납득하시겠지? 병원에는 가봤어? 진짜 폐 쪽에 문제 있는 건 아니지? 검사 받아 보니까 나도 몸이 좀 약한 편이기도 하고 부모님부터가 기관지가 안 좋으시기도 해서 그런 거야. 챙겨 먹는 것도 대충 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식당일 그만두면 건강도 더 회복되겠지? 결국 남편과 저는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로 맺어진 부부 사이가 되었는데요. 신혼집 대신 시모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원래 하고 있었던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시모의 간병은 물론 집안일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생각했었던 것보다 몸이 그렇게까지 고달프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드는 것은 시모의 말로 인한 핍박이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였어요. 너는 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니? 가게 일은 안 하고 이 시모 말라 죽이려고 감시하자는 거냐? 어머님이 필요하신 수발 들어드리려 그러는 거죠. 그이야 가게 일로 바쁘니까 아쉽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머님. 제가 금방 적응해서 불편함 없도록 해드릴게요. 콜록콜록. 네가 지금 이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불쾌하기까지 하다. 생각을 해보거라. 아픈 환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게 둘이어서야 되겠니? 너 계속 기침하면서 감기 기운 이 시모한테 옮기려는 수작질을 내가 참아주란 말이냐? 제가 몸이 좀 많이 허약한 편이라서. 그래도 아픈 사람 마음은 똑같은 아픔 있는 사람이 잘 안다잖아요. 병 종류야 다르지만 어머님 불편하신 거 10분 이해하고 있는 제가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어요? 이제 인정해주세요, 어머님. 일 없다. 재용이랑 당장 이혼하기 전까지 너를 내가 사람 취급할 일은 앞으로도 영영 없을 줄 알 거라. 뻔히 재산 노리고 들어온 게 훤히 보이는데 어디서 어머님 하면서 수작질이냐 수작질은? 솔직히 그의 재산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이 모은 것도 없고 그동안 어머님 간병비로 다 나갔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재산을 노리고 시집을 왔겠어요. 지금 나를 탓하는 거니? 이 시험이 기강을 잡으려 드는 거냐?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말 조심해라, 말 조심.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억울하게 사람을 몰아가시니까 드리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그이랑 잘해보고 싶고 어머님이랑도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결혼한 거예요. 제 뜻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 갑갑하시면 가끔씩은 제가 자리 비우든지 할게요. 이롭다. 내가 이 집을 비우는 게 차라리 맞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꼴 보기 싫은 쪽이 그냥 자리 뜨는 수밖에 없지 않겠냔 말이다.
내가 아프니 재용이한테 받은 간병 비용이나 내놓아 보거라. 그거 지금 나중에 어머님이 원하시는 좋은 요양병원 보내드리려고 모으는 중이라서요. 그래도 제가 간병인 못지않게 열심히 할 거니까 어머님도 많이 알려주세요. 돈을 내놓으라니까 왜 자꾸 딴소리니? 재용이한테 전화를 해서 내놓으라고 하든지 아님 네가 알아서 장만을 해오든지 하라는 얘기다. 애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이러니까 이혼을 당하지. 콜록콜록. 어머님, 건강에 안 좋으니 너무 열내지 마세요. 그리고 폭언은 좀 적당히 해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저도 참는 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 이 시무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구나. 미안한데 나도 너 같은 지병 있는 며느리 필요 없다. 이 집안에서 썩 꺼지거라. 어머님, 간병 비용 넉넉하게 남편한테 받아서 풍족하게 써오신 건 알겠는데 결국 그 돈 다 어머님 건강 위해서 쓰일 비용이잖아요. 그러니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이러실수록 제가 드는 생각은 그동안 재활 비용이며 간병 비용이며 명목상으로 남편한테 받아서 다른 데 쓰셨나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그럼 돈을 빼돌리기라도 했단 얘기니? 동생한테 들어보니까 남편 없을 때 가게도 종종 방문하셔서 밥도 편하게 먹었다면서요. 허리 다치고 다리도 안 좋으신 분이 그렇게 자주 돌아다니기 쉽지 않을 텐데 친구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나가시는 모습도 그간 자주 보이셨고요. 내가 그러질 않으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됐다. 네 간병 따위 필요 없으니까 내가 꺼지마. 오늘 당장에라도 짐을 싸야겠구나. 결혼까지 한마당에도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고 수발을 거부하는 시모는 가뜩이나 없는 형편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거주지를 장만했습니다. 제가 시모를 맡으면서 아끼게 된 간병 비용은 다시금 지출 항목에 포함이 되었고 월세까지 더해지니 남편이 하루하루 말라가는 게 눈이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간 남편에게 들었던 것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느낄 정도로 시모는 건강하고 정정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남편에게 간병 비용이랍시고 받아서 엄한데 써왔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부터 그러질 못하게 되자 심통을 부리고 다시금 집을 나간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시모가 재활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병원이 어딘지 나를 잡아 몰래 따라가 보았고 재활치료를 받는 게 아닌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시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져봤자 발뺌을 할 게 뻔했기에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시모가 나갈 때마다 추적해봤더니 스크린 골프장도 모자라 비싼 레스토랑에 도박판까지 전전하는 식으로 아주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더군요. 어머님이 그동안 우리 속여왔었던 증거야. 재활병원 잘 다니고 있냐니까 얼버무리신 이유가 이거였고. 세상에. 엄마 그럼 지금 나한테 받은 돈으로 도박판까지 간 거야? 재활 치료한다고 한 달에 용돈 제외하고도 100만 원 넘게 받아가고 있었는데 그럼 이때까지 날 기만해 왔다고? 네가 큰 충격받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꼭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어. 골프며 도박장 드나드는 행동거지를 보니까 한두 번 이러신 게 아닌 모양이더라. 아니, 솔직히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던 얘기야. 나도 사람 좋다 소리 듣고 있지만 나 이용하려는 사람도 눈치채지 못할 바보는 아니니까. 단지 아빠가 엄마 꼭 지켜주고 돌봐주라고 유언을 남기신 것 때문에 그 말 하나 붙들며 살아왔는데 너무 배신이다, 이건. 어떻게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동안 어머님이 너한테 뭐 수상하게 여길 만한 말 같은 걸 또 했다고? 오래전부터 나한테 생명보험 같은 걸 잔뜩 들게 했었거든. 본인도 들었다면서
친한 사람이 꼭 들라고 해서 거절하기 힘들다는 말로 어떻게든 가입 권유를 하더라. 나는 그게 정말 우리 미래를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본인 건 은근슬쩍 해약을 했더라고. 따졌더니 본인이 죽길 바라냐면서 노발대발 소리 지르면서 얼버무리기만 하고.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엄마가 이랬던 거 한두 번이 아냐. 그때마다 많이 회의감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진짜 한계인 것 같네. 말은 그렇게 해도 또 매달려오면 어떡할 거야?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지 않아? 이대로 버린다고 하면 맘 편하지도 않을 거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난 희망이 없이 살아왔었거든.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든 엄마든 누가 하나가 죽어버리면 그제야 이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네가 도와주니까 요즘 가게 일도 편해지고 희망이 생기니까 자꾸 나쁜 쪽으로만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무리 계모라도 자식이고 부모 관계인데 그래도 되나 싶고 그냥 내가 엄마를 버리고 싶고 편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이유를 찾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나 연극부였던 건 알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유념해 두고 협조해줘. 저는 남편에게 대략적인 계획의 내용을 알려주고 시모의 본색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나 남편이 시모를 저버린다는 선택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남편 보고 시모가 돈이 필요로 할 때쯤 연락을 받지 말고 가게도 쉬라 얘기를 해두었죠. 예, 재웅이가 왜 전화를 안 받니? 콜록콜록. 저도 그렇고 그이도 그렇고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어머님. 이걸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큰일이에요. 기가 막혀서 설마 너한테 감기 옮은 거니? 너 정말 안 되겠구나.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내 아들 곁에서 꺼져, 이 망할 년아. 또 꺼지라고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나도 돈 노리고 결혼해서 어차피 지긋지긋하던 참이었거든. 꺼져줄게. 이 요망한 년,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런데 어떡하지? 남편 중환자실이거든. 얼른 와서 대기 간병해야 할 거야. 이 아줌마야. 뭐, 우리 애가 왜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음식 배달하다가 졸음운전을 했거든. 나도 밤새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있다가 이제야 사정 들었는데 내장 다 박살나서 이제 가망도 없다더라. 2, 3일이면 죽는다던데. 댁 아들은 댁이 죽인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나 원망해봤자 소용없다? 그래, 하하하. 뭐야? 반응이 왜 이래? 설마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도 가게 들려봤다. 애가 가게에도 없고 오토바이까지 안 보이길래 뭔가 했었거든. 그런데 이런 경사가 다 있었구나. 뭐? 경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미쳤어? 지금 당신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응, 알아. 그리고 사망 보험금 덕분에 나는 떼부자 되는 거고. 며느 아가, 네가 들려준 말들 하나같이 다 짜증나고 열받을 뿐이었는데 오늘은 내가 좀 기분이 좋구나. 이 악마 같은 년. 당신 진짜 쓰레기구나? 아들이 죽을 마당이라는데 지금 보험금 얘기를 하는 거야? 어휴, 재웅이가 또 이렇게 가기 전에 이 엄마한테 선물을 다 주고 정말 착한 아들이지 뭐니. 아이고, 내 인생에 또 이렇게 볕들 날이 오는구나. 하하하하. 어휴, 이 미친년. 당신 생각대로 잘 풀릴 것 같지? 정말 실망. 아니, 더 실망할 것도 없다.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날린 내 시간이며 노력이 너무 아깝네. 이게 뭐니? 재웅이 너 살아있는 거니? 어머님이 남편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서프라이즈로 몰래카메라 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 주시니 너무 고맙네요.
재용아, 이거 다 오해다. 난 사실 네가 살아있을 거라고 당연히 믿었지.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 속을 긁으니까 나도 모르게 헛말들이 튀어나온 것뿐이야. 아, 그러셔? 그동안 나한테 간병 비용이며 재활비며 이것저것 받아 처먹던 건 그것까지도 설마 없던 일로 치려는 건 아니지? 예, 내가 몸이 안 좋은 건 사실이잖니. 그런데 재활 말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했었던 것뿐이야. 어머머, 이 미친 아줌마야. 스크린 골프야 그렇다 쳐도 대체 도박판에서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거야. 넌 닥치지 못해. 재용아, 전연이 다 꾸민 일이다. 나는 정말 잘못이 없어. 내가 정말 몸 아프고 멀쩡한 곳 하나 없는 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든가 말든가. 당신 인생은 이제 앞으로 알아서 살아. 예, 나 가족도 하나 없고 불쌍한 처지인 거 모르니 내가 엄마를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욕해. 그게 진짜 엄마라면 그렇겠지. 계모든 친엄마든 상관없이 엄마라고 떳떳하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이면 말이야. 고소를 하든지 떼를 쓰든지 마음대로 해봐. 난 앞으로 당신 신경 안 쓰고 집사람한테만 헌신할 테니까. 아이고, 세상에, 저 못된 년 꼬드김에 홀랑 넘어가서 엄마를 버리려 드는 거니? 내가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이 엄마가 정말 진심으로 빌고 있잖니. 어미한테 피눈물 흘리면 니들이 행복할 것 같니? 응, 재용아. 차라리 고맙다. 그렇지?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주니까 더 버리기 쉽잖아. 맞아. 이제 진짜 미련 없을 것 같아. 재용아, 내가 네 엄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던 시모는 결국 남편과 댁에서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저를 인정했더라면 착한 남편에게서 평생 부양받으며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의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 파멸을 맞이하고 말았죠. 나중에 듣자 하니 걷는 것은 물론 대소변 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정도로 허리며 다리가 완전히 상태가 악화되었다더군요. 하지만 아픈 몸으로 재활은커녕 놀러만 다닌 것으로 인한 자업자득인지라 불쌍하기는커녕 고소하기만 하네요. 시모를 내쫓아낸 이후로 저는 남편과 최근에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했었던 결혼이지만 시모라는 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어 앞으로는 가게 운영은 물론 가정까지도 화목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